충격 민심. 이재명은 죽었다 깨어나도 집권 못해. 왜? 자, 이 정치한 토픽 세 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먼저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지는데 일단은 뭐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론조사를 하지만 지금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네 갈래 흐름이 있죠.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대선 득표율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섰다는 50%가 넘어섰다는 조사도 있죠. 그 지지율 하나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있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이 어차피 이미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다는 조사까지 지금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서도 그런 조사가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조기 대선이든 2027년 대선이든 어느 쪽이 이겨야 되는가.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가, 정권 연장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정권 연장을 해야 된다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가 거의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국민들이 정권 견제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정권 교체가 많은데 지금은 거의 오차범위 안에 있거나 아니면은 정권 연장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자 그런 상황이 있죠. 그리고 하나는 핵심적인 것은 이 탄핵 현재가 지금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데 기각을 해야 되느냐 파면시켜야 되느냐 인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처음에는 인용을 해서 파면시켜야 된다가 한 75%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50% 선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역전이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탄핵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차범위 안에서 이제 그런 결과도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안 열릴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데 어쨌든 여론조사 업체는 일종의 그 업체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언론사도 그렇고 국민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조사는 오늘도 쏟아졌지만 그것이 이제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조사보다는 새로운 조사가 있어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민이 이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23일, 24일 실시를 했습니다. 어제 오늘 2,000명 보통 한 1,000명 정도를 하죠. 그러니까 샘플 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데 자기 대통령 후보 중에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누구냐? 대통령이 돼야 할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고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1위 이재명 51.2%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반수 이상이 그렇게 하면 대선에 어떻게 나간다고 해도 대통령 당선 안 되는 거죠. 2위가 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왜 그러냐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워낙 지금 치고 나오니까는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 좌파를 중심으로 해서 김문수 너무 강성이야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한 것은 18.4%밖에 안 됩니다. 이재명이 안 된다는 51.2, 김문수 안 된다는 18.4. 그러니까 거의 3배죠. 3배가 안 찍겠다. 이재명 안 찍겠다가 한 3배 정도 많은 겁니다. 32.8%포인트의 비호감도 차이가 났다는 거죠. 이재명과 김문수. 보통 요즘 여론조사 보면은 좌파 진영에서는 이재명, 그리고 우파에서는 이 김문수 이렇게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거부감은 이재명이 거의 3배나 높다. 그리고 2.7배네요. 정확하게 2.7배가 높다. 다른 사람들은 거부감이 낮은데 거부감이 낮은 것은 그만큼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 관심도도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준표 9.3, 거부감, 오세훈 8.6, 한동훈 6.2 이렇게 됐는데 특히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모든 연령층에서 고르게 이제 나왔는데 특히 지역별로 대구 경북이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64%입니다. 64%.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돼. 64%. 부산, 울산, 경남도 63.6, 그건 뭐 64%. 심지어 호남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돼가 33.9%입니다. 34%. 이 정도 되면은 안 찍는 거죠, 호남에서. 이재명이 나도 10명 중에 4명은 안 찍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0명 중에 서너 명은 34%니까 안 찍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제가 이것만을 가지고 이재명이 죽었다 깨어나도 대통령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이유들도 여러 가지 있죠. 그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정교사나 선거법 2심이 나오면은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첫 번째는 주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주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을 해도 지금 비명계들이 일제히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이재명의 2심이 선고가 다가오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실제 상황이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간다고 해도 이재명이 2심까지 나오고 바로 3심 나오면은 이재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되죠. 그래서 만약에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바로 물러나야 되고 새로운 대선이 치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434억 원을 물어낼 그 바로 그 절박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주자 교체론, 뭐 후보가 돼도 후보 교체론, 그리고 그때 지지율이 팍 떨어질 거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래서 일단은 출마를 하는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조기 대선 전에 일어나면은 아예 그때부터 출마를 못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자, 지금 가장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이 집권을 한다. 집권을 하면은 진행되는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어난 일만 가지고 소추를 못하는 것인가, 재판이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재판, 이재명처럼 진행되어 오던 재판이 다 중단되는 것인가. 자, 이것 가지고 논쟁이 있었죠. 그런데 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은 불소추 특권은 임기 중에 발생한 것만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받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진행이 된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대통령이 이 재판 받으러 경호차 타고 그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막 다녀야 됩니다. 법원에.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은 피선거권 박탈형이 되면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죠. 물러나서 이 조기 대선이 또 치러져야 되는. 자, 그 상황을 지금 전부 다 유권자들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집권을 하면은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불소추 특권이 진행되던 재판도 적용이 된다고 밀어붙일 태세죠. 만에 하나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해서 이 우파 진영에서는 크게 반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완전 두 개로 쪼개지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해서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럼 이재명은 집권 후에 다시 재판을 받으러 가서 또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 정도 상황까지 지금 몰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불소추 특권이 과연 진행되던 재판도 중단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재판이 계속돼야 되는가. 국민이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여론조사를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은 조사인데 뉴데일리 의뢰로 리서치민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 대통령 불소추 특권 취임해도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
아니다. 취임하면은 임기 종료까지 재판이 중지돼야 된다. 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천 명에게 물었습니다.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 이재명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럴 리가 없지만은 만에 하나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재판을 그래도 계속해야 된다. 46.2%입니다. 46.2. 아니다. 임기 종료까지 중지해야 된다. 41.6%. 한 5%포인트 가까이 국민들은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걸 나중에 무시하고 아니야, 내 재판 중지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국민적 저항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대통령이 취임 전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 취임 이후 재판을 중단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은 결과 취임 이전 발생한 일이므로 불소추 특권에 해당이 되지 않고 계속 진행해야 된다가 46.2%, 아니야 임기 종료 시까지 중지해야 한다는 41.6%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재판이 중지돼야 된다고 54.2%로 많기는 하지만 33.9%, 한 34%가 10명 중에 서너 명은 아니야, 그 재판 진행 계속해야 돼. 불소추 특권이란 것이 이 재임 중에 일어난 것만 대통령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특권을 준 거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지른 죄를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그걸 어떻게 중단시켜?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물론 지금 예상입니다. 뭐 조기 대선이 안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재명이 마치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본인이 어떻게 하든 재판을 다 뒤로 미루고 그런 야욕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기 대선도 가정을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민심도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10명 중에 서너 명은 그 재판 계속돼야 돼, 이렇게 대답을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재판이 계속되면은 가령 이 선거법 하나만 놓고 봐도 2심이 3월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로부터 한 3개월 있으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 그럼 한 6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순전히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헌재를 아무리 빨리 해도 3월에 결론을 내버린다. 그리고 지금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좌파 성향의 재판관들이 막 진행을 해서 3월에 결론을 내버린다. 그러면 60일 후에 조기 대선이니까는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그런데 6월에 이재명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은 만약에 5월에 그럴 리가 없지만 이재명이 당선되면 한 달 후에 대통령 자격이 박탈된다. 대통령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까지 민주당의 비명계가 그냥 놔두지 않겠죠. 그때쯤 되면 다 손절합니다. 434억 원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은 이번 조기 대선이 아니고 2027년이면은 2027년 3월에 대선이 있다면은 이재명은 출마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대법원 확정 판결이 속속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피선거권이 2027년 3월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어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시점에는 이재명은 아마 구속 상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대북 송금 사건,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미국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 이 사건이 지금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인해서 멈춰서 있는데, 이거 바로 심리 들어가면 이화영이 이미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죠. 공범 관계인데, 그러면은 이것이 특가법상 뇌물죄이기 때문에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그 판결이 2027년 3월 전에는 대법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10년이 박탈된 상황일 테고 그다음에 구속 상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 제가 이재명에 대한 구속을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재명은 2번 구속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2번 다 한 번은 국회에서 방탄해버렸고 한 번은 유창훈이 기각을 했는데 방탄은 뚫리고 나서 기각을 했는데 그 기각한 이유 중에 정당 대표이기 때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을 안 해도 된다. 정당 대표이므로 공적 감시의 대상이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해괴한 논리로 무죄를 영장을 기각을 했죠. 영장 기각을 했죠. 정당 대표 일종의 예우입니다. 예우. 그런데 현직 대통령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영장 쇼핑을 해서 법원 쇼핑을 해서 체포영장 2번이나 발부받고 구속영장 발부받아서 지금 집행을 해서 서울구치소에 있도록 현직 대통령을 했는데 예우란 건 전혀 없죠. 거기다가 공수처에서 심지어 편지 교환도 못하게 하고 가족 면회도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놨죠. 그러면은 정당 대표가 무슨 예우가 필요합니까? 법대로 그냥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문재인도 마찬가지죠. 문재인이 그 전에 감사원으로부터 서면 조사 통보를 받으니까 무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무례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어제도 무슨 뭐 메시지를 내고 했던데 계속 그 본인 목소리를 또 내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태가 아니면은 문재인도 지금 검찰의 소환이 벌써 됐어야 됩니다. 뇌물죄, 딸 문다혜 씨 태국 이주와 관련한 뇌물죄 전부 소환을 했죠. 청와대 사람들 한 20명 소환하고 그 임종석, 조국까지 다 소환하고 문다혜, 김정숙 소환에 불응하고 그럼 한 사람 남은 문재인이었는데 이 사태 때문에 검찰 수사가 주춤하는데 계속 또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도 현직 대통령도 예우가 없는데 전직 대통령 무례하다 이렇게 말할 계제가 아니죠. 수사를 제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그때쯤이면 무슨 정당 대표 그때 되면 정당 대표도 아마 다 뗐을 겁니다. 이 선거법이 1심에서 대법원까지 가면은 뭐 당 대표직도 날아가죠. 어쨌든 그런 예우 없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일 것이다. 그러니까 왜 구속 상태를 말씀드리냐면은 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1심 재판이 나오는 시점에 그때 선거법 같은 걸로 전부 다 국회의원 자격도 없이 재판을 받으면은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심에서 유죄를 징역형을 선고를 하면서 불체포 특권이 없어지는 거죠. 이재명은 곧 불체포 특권 없어집니다. 이 선거법 2심이 3월 달에 나오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면은 뺏지 날아가죠. 불체포 특권 없어지죠. 그러면은 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해서 다른 사건에서 법정 구속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지금 조기 대선을 하나 조기 대선을 하지 않으나 이재명이 집권을 할 일은 없다. 그렇게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비호감이 그러니까는 대통령 절대 되면 안 된다. 51.2%인데 이게 호전될 게 없죠. 이재명은 이 자기 비호감도를 호감도로 바꿀 게 없습니다. 계속 비호감도가 더 쌓여갈 것만 있죠. 지금 이번 그 사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떻게 선동가적 기질, 그 한독수 그 권한 대행까지 탄핵을 해버리는 이런 무자비한 그리고 나중에 정치 보복이 우려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이 계속 가라앉고 있는데 여기다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그것이 2심에서 확정이 되고 1심에서 무죄 받은 위정교사가 유죄로 바뀌고 하면은 이재명은 더 가라앉죠. 어디서 이 반전을 할 그 모멘텀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재명은. 자,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가
그러니까 민심 여론조사 결과도 전해드리면서 이재명은 죽었다 깨어나도 집권 못한다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